나이 들면 다 불행한 거 아닐까요? 75세만 넘으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밝은 얼굴로 매일을 즐기시는데 어떤 분은 50대, 60대부터 우울하고 외롭게 지내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데요. 행복한 노후는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덜하고 멈추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언가를 더 쥐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놓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간단한 몇 가지만 멈추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이것을 멈춘다면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불행한 노후를 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기시며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한 노후는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해온 습관의 관성 때문이지요. 과거를 되씹고 남을 통제하고 과하게 욕심내고 혼자 버티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 특별한 7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지금부터 주목해 보세요. 하나씩 실천하면 가벼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적당함을 알게 되고 작은 도전이 즐거워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들 말이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과거 되씹기라는 겁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현재의 만족도를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소모이지요.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생기를 고갈시킵니다. 행복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3단 리셋 일기를 써보세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오르면 노트에 이렇게 적는 것이죠. 먼저 사실만 한 줄로 씁니다. 그때 나는 그 선택을 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배운 점 한 가지를 씁니다. 덕분에 이런 걸 알게 됐다.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일 한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과거가 후회가 아니라 교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이 오늘의 작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관대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과거의 선택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은 그때의 최선이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지요. 우리는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지요. 그때는 그만큼의 정보와 그만큼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하면 행복은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후회를 매일 꺼내보면 오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 하고 넘어가요. 그랬더니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지요. 셋째, 어제와 오늘은 구분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으로 꺼내는 것은 좋습니다. 옛날엔 이랬지 하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연이어 한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며 한숨 쉬는 것은 에너지를 뒤로 쏟는 것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만 두세요. 그리고 오늘의 에너지는 오늘의 활동에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제는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는
과거 생각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오늘의 시간이 가벼움을 되찾습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이지요. 나이 들면 왜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말을 줄인다는 겁니다. 특히 충고와 잔소리를 멈추고 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집과 설교는 관계에 피로를 쌓습니다. 처음엔 듣는 척하지요.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자식도 친구도 말이지요. 그렇게 고립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세상 참 말세야.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같은 현실도 이렇게 보면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조언 대신 질문 한 개를 열린 마음으로 던지세요. 자식이나 손주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을 주려 합니다. 내가 살아본 세상이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이때 이 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어때? 내가 보기엔 뭐가 중요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지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물어봐요. 할머니는 내 편이야. 내 생각대로 해봐. 그러니까 오히려 자주 전화가 오네요. 정말 지혜로운 변화입니다. 둘째, 긍정 재서술 훈련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바꿔보는 것이죠. 중간밖에 못해 대신 그래도 중간은 해.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대신 요즘 애들은 자기 생각이 확실하네. 처음엔 어색합니다. 거짓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뀌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노인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셋째, 대화 규칙 3가지를 지키세요. 짧게 부드럽게 한 번만. 이 3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게 하세요. 길어지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세요. 강하게 말하면 명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한 번만 하세요. 반복하면 상대는 귀를 닫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넌 왜 맨날 그러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때? 한 번만 부드럽게요. 말의 무게를 줄이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어떤 관계가 오래가면 노후는 덜 외롭고 더 의미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지요. 비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은, 남의 자식은 예전엔. 이런 비교는 감사함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 것이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말의 양을 줄이고 말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자식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배우자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가족의 삶에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의 다른 이름이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간섭합니다. 하지만 그 간섭은 서로의 자유를 줄이고 원망을 축적시킵니다. 처음엔 듣는 척하다가 나중엔 연락도 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이지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간섭을 멈출 수 있을까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는 묻거나 요청할 때만 제공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충고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즉시 해결책을 쏟아내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힘들겠구나. 내가 도울 건 없어? 이렇게만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면 그때 말하세요. 그것도 길게 말하지 마세요. 짧고 명확하게만 하는 것이죠. 둘째, 격려는 짧고 따뜻하게 하세요. 길게 충고하는 대신 짧게 응원하는 것입니다. 넌 잘할 거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난 믿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자식한테 이것저것 시켰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자식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응원만 해요.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주 찾아오네요. 셋째, 도움은 요청할 때만 지원하세요. 내가 먼저 뛰어들지 않는 것이죠. 손주 돌봐줄까? 반찬 가져다 줄까? 이것도 묻고 나서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서로 간의 존중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은 다릅니다. 정말 위험하거나 급한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일상적인 일들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간섭을 멈추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신뢰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가 진짜 필요한 순간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걱정된다면 믿어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말하고 싶을 때 조금만 참는 연습 말이지요. 집에 물건이 많으면 안심되지 않나요? 돈은 아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쓰지 말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물건이 적고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쓸 줄 안다는 것이죠. 물건 집착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언젠가 쓸 거야. 아까워서 못 버려. 추억이 담겨 있어.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쌓아두시나요? 하지만 그 물건들이 오히려 위험을 만듭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좁은 공간에 물건이 많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지요. 화재 위험도 높아집니다. 청소도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안전과 건강에 리스크가 커지는 것입니다. 돈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 돈은 행복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통장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요. 돈은 흘러야 합니다. 적절히 써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집착을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매주 15분 버리기 루틴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타이머를 15분 맞춰놓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죠.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물건 자체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두면 기억은 남아있죠. 그리고 물건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세요. 물론 처음엔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0년 살면서 모은 물건들이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정리하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쉽고 넘어질 일도 없네요. 둘째, 같이 지출에 써보세요. 건강관계 경험. 이 세 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사 먹는 것, 자식이나 친구에게 작은 선물하는 것, 소박한 나들이 가는 것. 이런 곳에는 써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악착같이 아끼며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지 마세요. 적절히 순환시키는 것이죠.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쓰는 겁니다. 좋은 식재료로 건강 챙기는 것은 투자입니다.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것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가끔 여행 가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이죠.
집착을 덜수록 노년 생활이 숨 쉽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덜어낼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물건도 돈도 흘려보낼 줄 알아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유이지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예전처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젊을 때는 이것보다 더 했는데 왜 지금은 힘든 걸까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10% 줄인다는 겁니다. 식사도 일도 술도 약속도요. 나이가 들면 회복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해도 하루 자면 괜찮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75세가 넘으면 과함은 직행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젊을 때 몸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엔 이것도 했는데, 그때는 안 아팠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정상적인 노화마저 문제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노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자 행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과함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10% 감량 원칙을 실천하세요. 지금 하시는 모든 것을 10%만 줄이는 겁니다. 식사량을 10% 줄이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어 과식하지 말고 조금만 덜 드세요. 일도 10% 줄이세요. 텃밭 일을 2시간 했다면 1시간 반만 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 잔 하셨다면 이틀에 한 잔으로 줄이세요. 약속도 10% 줄여보세요. 주 5회 나가셨다면 주 4회만 나가는 겁니다. 10%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덜하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이죠.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둘째,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세요. 젊을 때 몸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의 몸이 기준입니다. 새로운 문장을 외워보세요. 불편하면 정상이고 편하면 감사하다. 이렇게요. 무릎이 조금 아픈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든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것을 너무나 인생의 큰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물론 작은 통증은 관리하고 큰 신호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시절처럼 과거와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절제는 노후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덜 먹어도 괜찮고 덜 해도 괜찮습니다. 그 괜찮음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과하게 살지 마세요. 적당함을 누려보며 삶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남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지내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의학 연구 자료를 보면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없는 고립은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도 빠르게 진행되죠. 무조건 혼자 버티기는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어짐입니다. 감정이 가라앉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일부러 피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적당한 연결에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립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주 1회 사람 연결을 만드세요.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날은 전화 한 통, 어느 날은 동네 카페 한 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는 5분이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 좋다. 잘 지내냐? 이 정도면 되지요. 동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주인과 인사만 나눠도 좋습니다. 산책 메이트는 더 좋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만나 30분만 걸으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한 달 내내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산책이라도 일부러 나가요. 나가서 사람 구경하고 가끔 말도 걸어보고 하네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둘째, 관계의 최소 단위를 만드세요. 함께 차 한 잔. 이게 전부입니다. 20분이면 충분하지요. 이것을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월요일 오전 10시 경로당, 목요일 오후 3시 이웃집 방문, 토요일 저녁 6시 자식에게 전화.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정해두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긴 대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차 한 잔 마시면 됩니다. 그 20분이 일주일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얇고 넓은 연결은 정서 면역력을 만듭니다. 깊고 좁은 관계보다 얇고 넓은 관계가 노년에는 더 좋습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연결되는 것이죠. 함께 웃는 10분이 하루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아침에 누군가와 웃으면 그날 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다 늙어서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해요? 이제 와서 뭘 시작해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작은 새로움을 즐긴다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처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계를 좁힙니다. 세계가 좁아지면 행복의 입구가 닫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도 굳고 마음도 굳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활력도 사라지지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를 젊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거부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도전 한 개씩만 해보세요. 일주일에 딱 하나면 됩니다. 첫째,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세요.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15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늘 오른쪽으로 가셨다면 오늘은 왼쪽으로요. 늘 같은 공원에 가셨다면 오늘은 다른 공원으로요. 이렇게 나도 모르던 길을 걷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보입니다. 몰랐던 가게도 있고 예쁜 꽃도 피어 있죠. 같은 동네인데 다른 세상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새 취미를 10분만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북에 동그라미 그리기, 초급 요가 동영상 따라하기, 가드닝 노트 쓰기, 이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서툰 게 당연하죠. 10분만 해보세요.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다른 걸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가를 예로 들어볼까요? 유튜브에 시니어 요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죠. 10분만 따라 해보세요. 몸이 뻐근하다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좋으면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낯선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입맛의 모험이 마음의 유연성을 넓힙니다. 늘 먹던 것만 드시나요? 이번 주에는 안 먹어본 과일 하나 사보세요. 안 가본 식당에 가보세요. 입맛도 고정되면 고집이 됩니다.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죠. 맛있으면 좋고 아니면 다음엔 안 먹으면 됩니다. 시도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넷째, 작은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진 보정, 음성 메모 남기기, 화상 통화하는 법, 이런 것들이요. 손주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동네 센터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세상과 연결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자식에게 보내고 음성 메모로 일기를 남기고 화상 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는 것이죠. 이런 작은 기술이 고립을 막아줍니다. 처음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75세에 처음 해보는 것, 85세에 처음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동감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함의 경계를 조금씩 넓혀갈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도전이 큰 기쁨을 만듭니다.
안 해봤어. 대신 해볼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놓아줘도 되는 7가지는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 되새김을 멈추면 오늘이 가벼워집니다. 고집과 잔소리를 멈추면 관계가 따뜻해지지요. 통제를 멈추면 신뢰가 돌아오고 집착을 멈추면 여유가 생깁니다. 과함을 멈추면 몸이 편해지고 고립을 멈추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거부를 멈추면 활력이 돌아오지요. 덜어낼수록 기쁨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그만둔다면 내일의 체감 행복이 즉시 달라집니다. 물론 갑자기 7가지를 한꺼번에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집에서 천천히 식사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지요. 일상의 작은 것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늙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노후는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선택할 수 있지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가장 빠른 때이지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